2021년 9월 18일 일요일날 시행되는 경마, 전체 일요경마의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배팅마 불안한 인기마, 여기에 배당마까지 소개시켜드리면서 일요경마 여러분들이 하루 잘 경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은 경마 잘하는 수학은 정석, 경마는 장석 인사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화요일이 추석이니까 내일 경마장 가시는 분들은 진짜 맘먹고 가시는 분들이고요. 내일은 경마를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경마일보다 내일은 진짜 잘하고 싶어요. 진짜 잘해서 여러분들 고향 가시는 걸음 가볍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경마 가볍게 한번 돌아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복승식 배당보다 선복승식 배당이 워낙에 좋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능력마들, 특히나 3차권에 될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치 자체가 약간 좀 버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 많이 팔리고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더 팔리면서 능력마들이 입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승식 배당에 비해서 3복승식 배당 자체가 요새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요즘에 배당 추이를 봤을 때는 오히려 복승식 배당 공략보다는 3복승식이 답이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배팅 금액 자체가 얼마 실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 1착, 2착 복승식 기준보다는 1착, 2착, 3착까지의 입상 기준으로 배팅의 충만은 총 9개 경주 중에서 5개 경주, 배팅의 충만은 9개 경주 중에서 5개 경주에서 입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3복승식, 3쌍승식, 이 배팅의 충만은 정말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주가 이 8경주입니다. 이 8경주가 인기마필인 9번마 스터디 챔피언이 출주를 했고 스터디 챔피언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경주였고, 이 8경주 제 현장 추천 막권은 이번 제 8경주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배팅 강도 등배팅에 스터디 챔피언 같은 마필들은 부러질 때까지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라 9번마를 축으로 12번 정문볼트, 9번 12번 이게 첫 번째 조합 막권입니다. 9번 12번이 첫 번째 조합 막권이고요. 9번마를 조합의 축으로 내측의 5번 봄날의 기억,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9번, 12번 그리고 5번까지 순차적으로 입상을 했는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복승식 배당에 놀랬던 게 아니라 3복승식이 순차적으로 그대로 들어왔는데 거의 50배당이 나왔습니다. 50배당이 나왔고 3쌍승식 역시도 140배가 넘는 배당이 형성이 되면서 후반부, 그것도 겨우 경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던 8경주가 오늘 전체 레이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경주였고, 물론 아쉬운 경주도 있었죠. 바로 5경주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인기 마필이지만 이 마필은 2차권 입상에는 굉장히 불안하다, 2차권 입상에는 메리트가 없다, 약점이 분명히 노출돼 있다 라고 했던 마필이 5경주의 1번 몬스타K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고 저의 미스로 인해서 아예 크게 잡을 수 있었던 경주를 못 잡았던 결과, 이 레이스의 제 막권의 조합은 8번마 별나라 질주를 축으로 4번 퀵실버 버튼, 이게 굉장히 자신 있는 막권이었거든요. 그래서 8번, 4번, 8번, 7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의 실수는 뭐냐, 여기서 제가 배당마를 잡아드렸던 게 6번마 파인로드였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축마를 잡고 배당의 기준을 잡은 상황에서 전개 깨짐을 예상을 하면서 막권을 드리는데 이 레이스는 너무 쉽게 들어갔다는 거죠. 8번마 별나라 질주를 너무 확신을 갖고 들어가면서 8번, 6번의 조합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런 적중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경주가 끝나고 좀 답답했던,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오늘의 찬스백 경주는 2개 경주입니다. 8경주, 9경주. 전체 레이스 중에서 8경주, 9경주 이 2개 경주가 오늘의 찬스백 경주입니다. 자, 8경주는 인기마 정리를 하는 경주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인기마를 지오라 코너에서 이 레이스에 출주하는 인기마, 아주 강한 인기마를 제끼고 갈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경주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경주 아니에요.
좀 자신 있게 공략을 해도 될 만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배당부터 배당까지 충분히 열어놓고 공략할 수 있는 경주 8경주가 첫 번째 찬스백 경주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면 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9경주까지 그대로 달릴 생각입니다. 8경주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9경주까지 그대로 달릴 생각이에요. 자, 9경주는 1700m로 시행되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고요. 스틸더 패션이 종합지상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인데, 이 스틸더 패션이라는 마필은 1200이라는 거리를 뛸 때와 1700 이상의 레이스를 뛸 때의 경주력 편차가 아주 많은 마필이에요. 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제 9경주 7번 스틸더 패션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잠깐 고민을 하겠지만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7번 말을 완전히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 갈 수도 있는 경주라는 점 꼭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8경주와 9경주 제가 일요경마 가장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이 두 개 경주는 한번 확실하게 한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첫 번째 코너를 달고 들어가죠. 첫 번째 코너는 배팅말을 잡아라.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배팅말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촌드릴 수 있는 일요경마 배팅말을 잡아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필 2경주입니다. 2경주 11번 라피어반. 11번 라피어반은 직전경주 첫 번째 입상이 나온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의 전체적인 편성의 강도는 중급 조금 떨어지는 경주예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출주하는데 그 마필들이 완성도가 다소 처지는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7번마 퍼지데이는 잠재력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신마이긴 하지만 7월 24일 능력검사를 7월 23일 날 치렀는데 24일 날 거세를 하고 첫 번째 시행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믿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마필이고, 9번마 프린세스 데이도 직전 경주 3착으로 왔고 이번에 박우릉 기수의 교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직전 경주 레이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된 경주가 아닌 가운데 한별이가 진짜 마필의 껍데기를 벗기고 왔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 자체에 약점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대체적으로 여기 출주하는 마필들이 뭔가 좀 부족한 가운데 마필이 만들어져서 레이스를 치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레이스를 치르는 마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완성의 마필들이 출주한다는 거죠. 거기에 11번 라피어반 앞말입니다. 1200m고요. 1200m에서 항상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건은 외곽 게이트다. 여기에 외곽 게이트 멀로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약하다는 거죠. 여기에 11번 라피어반이 직전 경주 2착을 댔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2착을 대는 과정이 과연 맘먹고 2착을 댔느냐, 2착을 염두에 두고 2착을 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평가는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 11번 라피어반의 직전 경주의 2착을 염두에 두고 탄 거다. 우승을 거두고 바로 5군으로 올라갔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2착을 아예 그냥 염두에 두고 탄 결과, 더구나 1300m였습니다. 물론 1300m보다 오히려 1200m 외곽 게이트가 약점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내측에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수 있는 마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11번 라피어반 직전 경주는 중위권 전개였는데 이거 외곽이기 때문에 중위권 전개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아마 발주를 하면서부터 아주 공격적인 기승이 나올 거고요. 지난번과는 다르게 병합을 통해서 스피드를 많이 늘려주는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마체를 봐도 후구 쪽의 마체보다는 이 전구 쪽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진시 반응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해서 이번 제 2경주 첫 번째 배팅마 바로 11번 라피어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마필이지만 배팅 마필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마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필은 5경주입니다. 일요경마 5경주 1200m 국산마 5등급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있게 보는 마필은 10번 파이팅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필들을 경주별로 축마로 선택할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개로 유리한 마필. 그동안 전개가 나오지 않아서 자기 전개를 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마필이 전개가 떨어지면서 그 레이스에서 축마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마필들은 그동안 부중의 좀 무거움 때문에 고생을 했던 마필이지만 부중의 가벼움, 상대적으로 기준 중량이 높은 마필이 출조하면서 한 52, 53 저부중을 달고서 해볼 만한 레이스에서 한번 대보는 마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충마를 선택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충마를 잡는 거는 능력상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뛰던 놀던 물이 다른 마필들, 그런 마필들을 좀 세게 보는데 이 10번마 파이팅 나우가 지금까지 5군에 올라와서 띄워줬던 전적의 레이스들을 보면 중급 이하 경주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5군의 중급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상급 레이스에서도 싸워줬던 마필이 바로 10번 파이팅 나우. 1200. 오늘 솔직히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1300의 파이팅 나우였으면은 아주 시원한 대가리예요. 근데 이게 1200의 10번 게이트라는 거죠. 누군가는 단거리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400m 직전 경주 이마필이 뛰었던 경주, 최근에 계속 1400만 뛰었잖아요. 그 당시 경주와 오히려 지금 1200m에서 외곽에 밀려있는 상태, 이 경주는 내치게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박태종 기수가 실수가 나올 경우에는 잘못하면 포지션 자체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거 감안하고도 제가 이걸 세게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약간의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방에서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교 패턴을 바꿨습니다. 원래 얘가 병합을 할 때 묵직하게 길게 풀어주는 조교를 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고가 굉장히 큰 마필을 두고서 굉장히 길게 끌면서 마필의 변화를 확실하게 도모했던 마필이 바로 10번 파이팅 나우. 57 레이팅 35 기준 중량을 딱 달고 나서 만만치 않은 앞뒷방으로 지금 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웬만해서는 선행이 11번 티즈 블랙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앞뒷방으로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10번마 파이팅 나우에 기승하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초반이든 중반이든 놓치게 되면, 상대들을 놓치게 되면 타이밍을 전혀 못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소 분명히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도 충분히 보는 건 얘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 그리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마필의 성장, 목적, 이 모든 게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번 제 5경주 10번 파이팅 나우, 이거는 두 번째 배팅 마필입니다.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 여기서 파이팅 나우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이면 경마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선 어떤 마필, 파이팅 나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 그 어떤 마필을 축을 잡아도 파이팅 나우가 가지고 있는 이번 경주의 불안 요소에 못지않은 그 이상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기왕이면 능력마에게 배팅하는 게 맞다, 이 판단을 해서 이번 제 5경주 10번 파이팅 나우 두 번째 배팅 마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배팅만은 이어지는 6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조하는 1400m고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400m에서의 5군에, 그리고 이 경주는 중급 경주가 아니라 한 중급 정도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주예요. 아주 강한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2경주의 라피어반, 5경주의 파이팅 나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 6경주에 제가 충마를 잡고 가는 마필들 역시도 어떤 편견에서 잡았냐, 능력마 우선으로 잡은 경주입니다. 1번 하이하이. 아직까지 1번마 하이하이가 5군에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냉정하게 처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꺾일 때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지금 왜 꺾이고 있는지가 조금 보이기는 해요. 첫 번째, 체구가 너무 크죠. 몸을 무겁게 쓴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체구가 큰 마필들 같은 경우는 내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내측으로 기들어가는 아주 골 때리는 나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중간 게이트에서 항상 고전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였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발주 자체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출발하면서 경주가 끝났던 마필이 바로 하이하이예요. 마방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주에 신경 많이 쓰고, 특히나 직전 경주 기승했던 게 장추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레이스의 상대마들이 뭔지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이하이가 초반에 약간의 미스가 나왔을 때, 자칫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미스가 나왔을 때 최악의 전개는 뭐냐? 선행마한테 밟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4번 하루온 외곽의 파이팅데이. 특히나 이제 8번마 파이팅데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웬만하면 선행이라고 봐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이하이는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면은 이 선에서 최적의 전개를 타고 갈 수 있는, 처음에는 제가 파이팅 데디를 원래는 좀 세게 볼까? 이경주면은 무조건 선행인데 이 조건 하에 들어갔다가 이게 1400이라는 거예요. 파이팅 데이는 호흡을 길게 쓰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초반에 만일 하이하이가 진짜 쳐받고 튀어나와서 전개 깨버리면은 파이팅 데디는 이거 자칫하면은 레이팅 33에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서 1번마 하이하이냐 9번마 파이팅 데디냐 이 두 마필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선택했던 게 1번마 하이하이인 게 이거 레이팅 35거든요. 제가 봐서 35의 레이팅을 달고 1번 게이트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번에는 추열이가 내 측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밀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결국 이제 하이하이가 공격적으로 밀고 나왔을 때 그 다음 전개를 가지고 다음의 마필들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일요일마 브리핑 첫 번째 코너 바로 배팅마를 잡아라 3마필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경주의 11번 라피어반, 오경주의 10번 파이팅 나우, 그리고 육경주의 1번 하이하이. 그리고 제가 항상 코너별로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무작정 배팅을 하지 마시고요. 방송이 끝나고 치고 한 번쯤 동영상을 돌려보시든, 조교를 보시는 분들은 조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마필의 능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작정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왜 입상이 가능하고 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충분히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그 설명이 괜찮을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함께 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나는 생각이 달라 라고 했을 때는 손댈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배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배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손잡고 배팅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동하지 않는 배팅은 의미가 없는 배팅이에요. 내가 동하지 않는 배팅은 내 배팅이 안 됩니다. 결국 거기서 돈을 먹어도 그건 내 돈이 안 돼요. 내가 수긍하고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손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먹었을 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던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해서 오늘 추천드렸던 첫 번째 코너에서의 3마필, 배팅 마필이죠. 방송 끝나고 나서 한 번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보시고 수긍이 된다 싶으시면 꼭 고민하시고 내일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배팅마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첫 번째 코너 배팅마를 잡아라 여기서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인기마를 지워라. 딱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요일마는 딱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8경주에 출조하는 4번 옥스포드킹. 종합지상으로 봤을 땐 얘가 인기순위 1위입니다. 4번 옥스포드킹은 최근에 연투를 치고 있는 마필이죠. 1200m까지 국산마 4등급을 무난히 이겨내고 직전 경주가 국산마 3등급의 경주, 그것도 1400에 나왔거든요. 실전 두수도 많았고 전개도 자기 전개를 타지 않았다는 최종적인 결정이었는데 전체 레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옥스포드킹이 지난 경주 자기 전개를 완전히 탄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치고 올라와서 1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경주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거든요. 자, 그러면 4번마 옥스포드킹이 직전 대비해서 이번 경주 달라진 게 뭐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담 중량이죠. 직전 대비해서 늘어난 부담 중량. 두 번째로 직전 경주 국산마 레이스를 뛰었다면 이번 경주는 외산마 경주. 물론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4번마를 위험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저는 이 4번마 옥스포드킹 같은 경우가 지난 경주 선행이 아닌, 그렇다고 어깨를 짚지도 않고 코스를 자기 전개를 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차고 나왔던 거는
발주를 하고 4코너까지의 진행 과정 속에서 무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8월 15일 레이스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레이스가 빠른 경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포지션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지 않고 기원이가 줄잡아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 발주하고 4코너 도는 과정까지 한 번도 힘을 소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직선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던 거는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승군전의 부담 중량이 완전 땡큐였죠. 52kg. 52kg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2차 갔던 마필이 뭐예요? 우아룡이에요. 우아룡이 뻗어서 버틴 경주예요. 던져놓고 버틴 경주거든요.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갔던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에요? 그렇게 매력적인 마필들이 아니에요. 다 쑥 밀려 들어갔던 그런 마필들 간의 경주에서 저부중을 달고 밀려 들어왔던, 저는 어찌 보면 지난 경주 오스포드 킹의 전개는요, 앞에 가서 꾸역꾸역 대는 마필을 잡아채서 뻗은 경주가 아니고 그야말로 꾸역꾸역 얘네들보다 초반에 힘을 안 쓴 가운데 저부중을 달고 밀려 들어갔다. 이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마 옥스포드 킹, 자 직전 경주 4%대 건저드로에서 37조 1, 대단하죠 기록이. 마지막 F타임, 4F타임도 12초 7, 이 정도면은 부중 늘어도 싸울 수 있어 라는 판단하에 많은 분들께서 인기도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4번마 옥스포드 킹이 직전 경주 뛰었던 전개, 빠르기, 그거하고 이 레이스는 전혀 다른 경주예요. 전혀 다른 경주입니다. 이거 따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따라 붙여서 4코너까지 따라왔다라고 쳐도 여유 구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선에서 직전만큼의 그렇게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는 전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4번마 옥스포드 킹이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냐? 못 믿죠. 제가 이 8경주를 자신있게 찬스백 경주로 잡은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은 4번마가 인기마로 팔린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땡큐죠.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감사합니다요. 반면에 또 거꾸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대가리 마필이 있어요. 여기서 대가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후착 조합에서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아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니멈 봐도 최소 8배당에서 15배당은 보장되어 있는 경주인데 이런 건 무조건 때려야죠. 그래서 이번 제8경주 첫 번째 찬스백 경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바로 4번마 옥스포드 킹. 물론 이 마필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내일 살벌한 모습으로 또 입상이 연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건 무서워서 배팅 못합니까? 배팅이라는 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4번마 옥스포드 킹. 저의 생각은 내일 4번마 옥스포드 킹. 이거 많이 불안하다. 정말 많이 불안하다. 해서 일단 저의 막권 조합에는 내일 4번 옥스포드 킹의 조합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옥스포드 킹의 조합은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몬스터 K를 제외해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죠. 2차권까지는 많이 위험하고 3차권에 위험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인기말을 제낄 때는 얘가 2차권에 위험한 거냐 아니면 3차권에 위험한 거냐, 이거 체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에 요즘에 다양한 막권의 조합들을 하시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아주 강한 인기말을 지울 때는 뭐 현장 ARS든 아니면은 문자를 통해서든 그 부분을 가볍게 체크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2차권의 입상이 위험한 말이냐 3차권의 입상이 위험한 말이냐, 단 한 마리라도 그런 거는 꼭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배팅 조합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4번마 옥스포드 킹은 3차권에는 안정하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2차권에는 정말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 3차권에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여기서 3차 와도 이건 진짜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어떤 전개, 어떤 그림을 그려도 옥스포드 킹이 3차까지 밀고 오는 전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제 꺾어드렸던 마필은 3차권까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꾸로 4번마 옥스포드 킹은 이건 3차도 위험한 말이에요. 내일 시행되는 이 8경주, 분명 제가 내일 마번을 날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마번을 갖고 3복승이든 3쌍승이든 복승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은 엮어서 배팅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번마 옥스포드 킹이 마번에는 없을 겁니다. 무조건. 근데 저는 3차권 이내도 안 본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위 경마 두 번째 코너 인기마를 지워라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바로 8경주에 출조하는 최고 인기 마필인 4번 옥스포드 킹. 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과를 두려워하면 경마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8경주에 4번마 옥스포드 킹. 이 방송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마필 연투 쳤을 때 경주를 하나하나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나하고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현장까지 한번 함께 가는 거고 난 너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해서 두 번째 코너인 인기마를 지워라 8경주 4번 옥스포드 킹.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입니다. 바로 배당마를 잡아라. 배팅마 잡고 인기마 지우고 여기에 진짜 돈 되려면 이제 배당마까지 잡으면 완전 땡큐가 되겠죠. 오늘 배당마 잡아라는 두 마필 정도를 준비해 봤어요. 9경주, 10경주. 자, 첫 번째 마필부터 시작하죠. 공교롭게도 이 9경주가 찬스백 경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드리는 마필이 오늘 제가 승부를 보는 마필입니다. 단순히 배당마가 아니라 찬스백 경주 승부를 보는 마필입니다. 바로 여기 있죠. 9경주 2번 유니콘 알파. 이거 지난주부터 출주를 기대했던 마필이고요. 제가 수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기대를 해도 된다. 아직 출마표가 뜨진 않았지만 이번 주 출주하는 마필들 중에서 요러요러한 마필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마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2번 유니콘 알파입니다. 이번 주에 다빈이가 마무리하고 특히나 목요일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가 배팅 해야겠다. 자, 2번 유니콘 알파는 전적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6번의 경주 전적밖에 없어요. 이번 제 9경주가 종합지상으로는 7번마 스틸더 패션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입니다. 스틸더 패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행이다. 그리고 1300까지 뛰었던 경주 전적에서 보여줬던 이 파괴력이 상당했거든요. 자, 이번 경주 또다시 52km 선행이 유력시 된다라는 조건 하에 팔리는데 이 스틸더 패션은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코너가 두 번 있는 1700이거든. 1700인데 이 스틸더 패션이라는 마필은 힘을 두 번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짧게 파워감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코너가 두 번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필이 첫 번째 부드러워야 되고 힘을 두 번 쓸 정도로 호흡 자체가 길어야 되는데 스틸더 패션 얘는 부마인 올드 스펜셔도 그렇고 모개 쪽인 쇼도 그렇고 대체로 다 짧은 혈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혈통 라인들을. 그리고 주행 자체를 봐도 얘는 길게 뽑아가는 주행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마필이 선행을 가면 더 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과연 선행이 가능할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 7번마 스틸더 패션이 선행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선행을 욕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레이스에서 엉뚱한 전개를 봅니다. 1번 사람이라는 별. 이게 최근에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별이 원래 어떤 말입니까? 선행마죠. 그리고 1700에 1번 나왔어요. 1700에 1번은 뭐? 돈 주고 사는 게이트. 취임마도 1700에 1번 나오면은 밀려고 하는 게 바로 1700에 1번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별은 최근에 하락세를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1700에 나온 것 같거든요. 호흡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땡큐로 1번을 받았어. 그러면 마방에서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이런 마필들은 되든 안 되든 한번 던져봐요. 무조건 던져봅니다. 그랬을 때 7번마 스틸더 패션이 이거 손쉬운 전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7번이 선행을 나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호흡 자체가 짧으니까. 여기에 1번마 사람의 별까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주는 한마디로 개판되는 거예요. 아작 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00이 선행마가 유리하다는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지면서 한 타임을 치고 나오는 마필. 자, 2번마 유니콘 알파가 지난 경주 중간에 한 번에 치고 나왔습니까? 못 나왔죠. 저는 지난번에 유니콘 알파의 전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음이구나. 경주를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거 다음을 위한 전개인지 아니면 이게 다 때린 전개인지 전 다음이라고 봤어요. 해서 지난번에 기승했던 다비니가 한 번 더 기승해주면 이거 땡큐다. 이거 한번 붙어먹을만 하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기승했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가장 기대할 만한 그 편성이 만났어요.
이런 편성 만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편성 만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유니콘 알파가 이번에 출발하면 어디에 있다? 선두권에 붙여 나온다. 이거 땅 하고 나오는데 이번만 유니콘 알파가 선행 나간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그만큼 마필의 변화도 분명하고 1700에서 넷집 게이트라는 이점, 이거 상당히 무시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2번 유니콘 알파. 자, 앞에 못 붙여도 중반 이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유니콘 알파는요, 발주하고 나서 3, 4코너 돌면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이건 내가 어느 정도는 보여요. 직선에서 승부 타이밍을 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4코너, 3코너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4코너 마피를 돌리는 그 타이밍에 아마 다빈이는 어깨를 짚고 나오든 외곽에서 타고 나오든 내측을 파고 나오든 어떤 방식이든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딱 그런 조교가 있거든요. 딱 그런 식의 조교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냐? 그거거든요.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여기 출조하는 선행마들, 그리고 취임마로 분류되는 마필들, 그 마필들의 스피드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 여기서는 유니콘 알파가 세다. 종합제 봤을 때 유니콘 알파는 인기도가 한 4위권 정도로 밀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유니콘 알파는 여기서 인기도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찬스백 경주인 구경주 유니콘 알파를 천을 드릴 때 배당마로서 천 드리는 게 아니고 출주마 12마리 중에서 가장 능력마라고 제 마음속에 딱 잡아놓고 천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러다가 이런 거 잘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거 무서우면 경마 그만해야죠. 아니, 못 맞힐 거 걱정하고 적중하지 못할 거 걱정하고 추천한 마필들이 입상하지 못할 거 걱정하고 그러면 왜 이 짓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만둬야지. 이번마 유니콘 알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는 됐고요. 그거 잘 타줄 거예요. 싸움 무조건 되는 마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최근 2번의 경주 방송 끝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배팅 꼭 하시기 바라요. 배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필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마필은 오늘의 마지막 경주에 출조하는 마필입니다. 10경주가 오늘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개판인 경주. 이 전체 경주가 아니라 토요일까지 도합해서 서울경마 기준으로 19개 경주 중에서 이게 가장 지저분하고요. 여기서 양일간의 최고 배당이 나온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그냥 막 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7 부담 중량에 바람을 그리다가 인기 순위 1위고요. 종합지 보니까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56을 다른 9번마 가로수길. 근데 중요한 건 가로수길이든 바람을 그리다든 다 선행을 못 나가는 말들이야. 근데 둘 다 과중이야. 근데 인기마야.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예요. 자,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1번 제왕의 별. 58이죠. 야, 지금 56, 57에 인기마들도 지금 불안하다고 하면서 58은 뭐 어떤 방식으로 이 배팅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불안해요. 자, 근데 제왕의 별이 원래 3군 마필입니까? 아니죠. 2군 마필이에요. 강등된 거예요. 2군에서 상금 못 벌고 계속 바닥치니까 계속 레이팅 깎이다가 결국은 강등된 말입니다. 바로 제왕의 별.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범현이가 오늘 출주를 안 했죠. 내일 범현이가 누가 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얘는 잘 타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잘 타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병윤이라든가 정준이라든가 안 돼요. 정균이 안 돼요. 이거 진짜 몰아주는 기수가 한번 타줘야 되거든요. 자, 내일 누가 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왕의 별에 기승하고 있는 기승기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일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건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선행이 뭡니까? 무조건 이건 리빙스톤이에요. 무조건 리빙스톤이에요. 그러면 56, 57에 바람을 그리다 가로수길이 리빙스톤 가만 내비둡니까? 욕심을 내겠지 만만하니까 치대겠죠. 리빙스톤이 쉽게 꺾입니까? 절대 쉽게 꺾이지 않아요. 버틸 만큼 저항할 만큼 마지막까지 이빠이 저항을 합니다. 경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개판된다. 자, 그러면 제왕의 별이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죠? 전형적인 선추임마. 딱 한 구간 힘쓰는 말이거든요. 이 제왕의 별이라는 마필이 3군의 시절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꺾여서 그래요. 또 하나, 35조 임채덕 조교사 관리하고 있는데 마방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마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마방을 보면서 하나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이노브 집구석은 조교가 세지잖아요. 누가 봐도 와 진짜 열심히 했네, 빡빡하게 했네, 이럴 때 입상하는 말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해놓고 힘 뺄 때, 오히려 가벼울 때 착순 이상을 되는 게 많은 게 바로 이 집구석이거든요. 자, 제왕의 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조교만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안 하는 거네, 아무 내용이 없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역순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제왕의 별이 이 군에서 지금까지 레이스에서 허부적된 경주만 머릿속에 그리지 마시고 이전에 3군, 4군 시절 때 레이스를 경주가 끝나고 한번 좀 다 돌려보세요. 이렇게 쉽게 퍼져나가는 마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1번마 제왕의 별, 내일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충마로 가느냐 아니면 번지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양일간 시행되는 전체 19개 경주 중에 가장 지저분한 경주고요. 이거는 선두권에서 승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선 돌아봐야 답이 나오는 경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왕의 별, 종합지 보니까 인기도 완전히 땅바닥이더라고요.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는 마필 1번 제왕의 별 해서, 세 번째 배당마를 잡아라, 두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 구경주 2번 유니콘 알파, 식경주 1번 제왕의 별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이 끝나고 한 번쯤 돌려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내용까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아 충분히 수긍이 된다 싶으시면 내일 현장에서 ARS든 문자를 신청하시든 한번 가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래 너의 마필을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해서 이거 놓고 내일 재미 보시게 되면 뭘 하셔야 돼? 다음에 내가 라이브 뛸 때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해줄 수는 있잖아.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복승식 위주의 경마가 아닌 삼복승, 삼쌍식, 그리고 최근에는 삼복승식의 배팅 자체가 워낙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배당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의 막권, 충마의 선택은 복승식 위주의 선택이 아니라 삼복승을 염두에 둔 배팅의 조합이, 그리고 충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손 닫고 불고 가서 이거 사 저거 사 해서 이겨드린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돈값을 합니다. 제 마법 받아보시면 돈값 합니다. 아, 이래서 예상가들, 전문가들 돈 주고 문자 받는 거구나. 이래서 예상가들, 전문가들 ARS 듣는 거구나. 이 정도는 합니다. 왜냐? 나는 잘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경마는 이길 수 있습니다. 수학은 정석, 경마는 장석. 최고예요. 자, 오늘 토경마가 마무리됐고 토경마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짓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경마가 잘 되시고 돌아오신 분들께서는 기분 좋게 그 기세를 내일까지 이어가셔서 고향 가는 걸음 가벼운 걸음으로 가시길 기원을 드리겠고요. 또 반대로 또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경마가 다른 갬블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한 방이 뒤집기가 된다. 그리고 토요일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게 경마거든요. 자, 어제의 경마는 끝났습니다. 오늘의 경마에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한 경주 냉정하게 소중하게 집중하시다 보면 명절 정경마 잘 마무리 될 겁니다. 그 곁에는 제가 항상 있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경마가 끝이 나면 한 주의 경마는 없습니다. 명절 전 마지막 경마, 기왕이면은 아주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로 하고